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11번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1번 문제. 지문이 너무 기네요. 길고 또 제3범죄예요. 소송 사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송 사기네요. 소송 사기. 네,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미음 지문은 우리 친족 상도의 이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시험 출제 범위라고 보기 어렵죠. 특히 직결적으로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요거는 미음 부분은 삭선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문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삭선을 제가 처리를 했고, 요 4개 지문의 OX만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민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소송사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이 변호사 시험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사법을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민법 가장 중요한 법이고, 그래서 민법적 지식을 좀 배경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은 뭐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장르를 불문합니다.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섞어서 내요. 경찰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고, 변호사 시험 문제가 경찰 시험에도 나오고, 경찰 승진, 뭐 해경 승진, 해경 간부 막 서로 문제들을 돌려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호사 시험 문제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저랑 공부하실 때 명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문제 한번 보면, 자, 이거 한번 메모를 켜고 보시면, 소송사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하고 있죠. 옳지 않은 것. 자, 기억 한번 볼까요? 갑이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소유자다라고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갑의 소유임이 인정되고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죠? 자, 갑이 내가 소유자고 넌 소유자가 아니야, 너 보존 등기 말소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했잖아. 그리고 얘는 소유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소가 됐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송사기죄의 기수가 된다는 거야. 이 판결이 확정될 때라고 여기 나와 있죠. 성립하고, 이 경우 기수 시기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맞아요. 그래서 확정이 된 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말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요 핵심은, 네, 요 보존 등기 명의자의 어떤 그 명의가 말소가 실제로 돼야만 기수가 아니라 이렇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때 바로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다음 니은, A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미등기의 건물의 소유자. 자, A가 사실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내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했고 소유권을 원시 취득했어요. 그죠? 근데 이 미등기 건물 소유자예요. 등기도 아직 못 친 상태예요. 근데 A에 대한 채권 담보 등을 위하여 건축 허가 명의만을 가진 갑과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공모를 했어. 갑하고 요 을이 서로 짜고서 A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서 건축 허가 명의만을 갖고 있었어요, 갑이. 근데 둘이서 짜고 우리 갑을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갑 앞으로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어요. 이때 갑과 을에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될까요? 이게 될까요? 촉탁에 의해서 간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지만 무효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진정한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했을 때. A는 얘네들이 이렇게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말소해 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진정한 소유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둘이 짜고서 서로 짜고 치는 무슨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해야 되나요? 짜고 쳐서 갱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보존 등기는 을에게는 A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정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A에게.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 디귿,
허위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 즉 가짜 채권이라는 거죠. 가짜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으로 해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했다. 압류.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신청을 한 것만으로 소송 사기의 실행에 착수했다 볼 수 없다. 틀렸어요. 압류 신청을 했다면 자 공정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집행권으로 해가지고 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딱 압류를 잡아버렸어요. 그럼 채무자는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상실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리을 갑이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달리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해서 법원을 희망했다면 갑에게는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이 전혀 어떤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해서 법원을 기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쭉 한번 해설을 보면 요거에 대한 이제 해설이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리을을 보면 쭉 보시면 갑이 을명의 차용증을 가지고 있긴 해. 을에 대해서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을과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에 없던 월 2푼의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 등을 부과한 을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병에게 차용 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대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양도했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병으로 하여금 을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거. 그쵸? 자, 갑이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메모를 켜볼게요. 사실관계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채권은 있어. 갑이 을한테 채권이 있는데 지금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약간 허위 채권을 착출한 거예요. 어떤 허위 채권? 당초에 없던 월이푼 약정이자 내용 등을 부과한 을명의 차용증. 이런 을명의 차용증을 딱 위조해가지고 누구한테? 이 갑의 처가 있어요. 갑의 처가 있고 갑의 처가 이 채권자 병한테 추궁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 추궁을 당하고 있어요. 갑의 처가. 근데 이 갑의 처한테 추궁을 당하고 있으니까 병한테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이 가짜 채권을 이렇게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갑의 채권자 지위가 병한테 넘어가죠.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하겠어요?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죠. 돈 따라, 내 돈 내놔 이러고. 근데 이 채권이 가짜란 말이야. 근데 이 가짜인 거를 모르는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 이건 뭐죠? 결국은 어떤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갑의 처, 이 갑의 처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병으로 하여금 을한테 소송을 하게끔 만든 거죠. 양수금 청구 소송. 그죠? 이런 것들 뭐예요? 결국 병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 사기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이 사실 없는데 허위 채권을 작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병한테 살짝 넘겨놓고 병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을한테 청구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병을 이용한 소송 사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에 쭉 넘어가 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 성립한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시행에 착수했다 볼 수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사기죄 공동정범에서 틀렸고 판결이 확정되다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XXO가 되겠네요. O 맞죠? 그 다음에 X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X 리을 O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판례들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들인데 특히나 이 니은번 판례도 좀 중요해요. 니은번 판례.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보존 등기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심지어 매각이 됐어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진정한 소유자한테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민법적 지식이 좀 필요한 것이 이 소송 사기와 관련된 판례 모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고 특히 간접정범 형태로 소송 사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해설까지 읽어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판례 사실관계까지 명확하게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경찰 시험에 많이 더 출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